반갑습니다. 오쑥영어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은 필자의 주장 파악입니다. 요것 또한 꼭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문제 푸는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주장이라는 말. 사실 되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강하게 피력할 때, 이런 거 주장할 때 많이 쓰잖아요. 나는 꼭 이 레스토랑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B라는 레스토랑을 가야 된다니까? 하면 가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죠. 그쵸? 주장이라는 게 뭐냐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강력하게 피력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그건 명령문. 명령문. 문장의 맨 앞에 동사 원형이 와서 가자. 요런 식으로 해야 해. 그거 꺼야 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동사를 많이 붙이는데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붙이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많이 붙여요. 그래서 뭐 should, must, 뭐 had better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과 함께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하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형용사 어휘가 있거든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휘들도 정리하라고 하시면 힘들죠. 그쵸? 언제 다 봐. 그래서 쌤이 팁 강의를 통해서 중요 어휘의 형용사편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필자, 즉 글을 쓴 사람이 개인적인 견해, 주장이라는 건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견해, 아니 필자가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택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왜? 한글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자의 주장, 그리고 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요지 배울 건데요. 주장과 요지는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령문, 뭐뭐 해라. 당위,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구나. 강조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글의 요지 추론과 푸는 방법이 유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글의 논리적 전개 구조를 연결사가 있다면 빠르게 연결사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글의 논리적 전개 구조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요. 너희들 그냥 글 쓸 때 바로 무슨 편지 글자를 쫙 쓰지 않죠. 어떻게 써야 돼요? 뭔가 설명문을 써야 된다던가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때도 뭔가 논문이나 레포트를 쓴다고 할 때도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상단과 그리고 이제 중간 그리고 이제 하단 요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글을 어떻게 쓸까 글쓴이도 고민을 할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좀 강하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논리적 구조를 말이죠. 근데 대부분 요렇게 첫 번째 나오면 너무 쉽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상, 중하, 다 중심, 즉 하고자 하는 주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그럴 때 많이 들어가는지 좀 쌤이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상위에 우리가 일단 글의 상단은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한들 뭐를 봐야 되냐면 글의 중심 소재를 좀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글의 중심 소재를 조금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반부에 어떤 것들을 집중하냐면 중반이나 하반에 다 이 연결어구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꼭 살펴봐야 돼요. 특히 중간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however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however, but, yet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역접의 접속사, 접속부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요 밑에 있는 하단에는 뭐를 할까요?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뭐 therefore, those, in other words. 요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논리적 전개 구조, 즉 글쓴이가 과연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기 위해서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서 풀었는가, 요 내용도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보면요. 쌤이 얘기했다시피 일단 연결사, 다양한 연결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 형용사, 중요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용사 어휘들이 포함된 문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글쓰니까 주장하는 바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쌤이 한 번 더. 선생님, 접속사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장 표현과 이렇게 주제문의 단서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시라고 되어져 있죠. 네, 주장이 예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글쓰니까 주장하고 싶은 말을 딱 넣고 그 주장에 알맞는 합당한 근거를 예시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 앞에 이 예시 뒤 말고요. 예시 바로 앞부분이 주제문이 될, 즉 주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시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예시에 집중해가지고 예시에 들어가 있는 되게 자세한 세부적인 지엽적인 부분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틀려요. 예시는 예시대로. 근데 예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부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역접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A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B를 얘기한다면 그게 내용의 전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접의 표현은 however, yet, but, still, rather, nevertheless. 이런 것들이 역접의 접속 부사가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요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 B라고 하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가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결론 요약은 뭘까? 자, 말 그대로 정리를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하단에 있겠죠. 근데 하단에만 꼭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중반부부터 조금 밑으로 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중간이랑 하반. 여기 하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So therefore, thus, so hence, as a result, accordingly, 그리고 consequently, in short, in brief, 그리고 in conclusion.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아, 정리하는 말이구나. 요게 포함되어져 있는 B라고 하는 요 뒤에 들어가 있는 요 포함된 B라고 하는 문장이 주장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부분 예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중하 중에서 상중 쪽에 들어가면 그럼 위에 있는 상단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역접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문장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however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후반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결론 요약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보다는 중하단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그럼 글의 논리적 구조가 같이 잡히면서 중요한 연결사를 확인했으니 주장을 찾는 게 쉬워지겠죠. 알았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앞서서 요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필수 암기 주장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무조건적으로 외워라. 주장은 뭐 당위는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고요. 아, 요런 표현이 나오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아, 요 표현은 주장으로서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should, must, have to 요런 거 있잖아요. should, must, have to, ought to, insist 주장하는 거죠. 해야 한다. 라고 쓰이는 거니까 당이라는 말이 해야 한다라는 걸 가리켜요. 그럼 해야 한다는 거 꼭 해야 된다는 건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무적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답니다. 됐죠? 여기 있는 may 같은 게 뭐예요? 그거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해서 역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는 아, 의무가 있고 아,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하다라는 표현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필요 연결 보시면요. 필요성. need to 부정사. 결국 위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 뭐예요?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essential도 필수적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필수라고 하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다 뭐예요? 명사든 형용사든 때로는 동사라도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주장으로 쓰일 수가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therefore, thus, hence, so 요거는 연결사인데, 요거 바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요거는 일단 지나갈게요. 그리고 제안을 할 때 이거 할 시간이다, 요거 할 때다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스니가 지금 그걸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I suggest that 이라고 얘기하면 대절이 지금 내가 대절을 제안한다. 나 대절하고 싶어. 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안과 때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뒤를 볼게요. 자, 여러분, 논리 구조. 우리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요거 좀 별표 칠까요? 주제문의 단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주제문의 단서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연결어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시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 다 예시를 가리켜요. 우리 친구들 예시하면 for example, for instance 요것만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if절도 만약에 주어가 이거라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한번 상상해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는 말은 예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한번 고려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imagine, consider, 뭐 때로는 picture 이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도 예시가 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시는 사실 일반적인 주장보다는 조금 더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내 머리가 잘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주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주장 문제를 풀 때 예시와 예시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기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이라서 어디를 집중하냐면 예시의 바로 앞부분, 그 바로 앞부분이 주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장이 예시가 나오면 그 앞부분에 집중해서 그 앞부분이 주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상중, 즉 글의 상단이랑 중간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놓으면 편할 것 같죠? 자, 그럼 역접을 한번 볼 건데요. 역접이 뭔지 몰랐어? 자, 역접이라는 건 내가 A를 얘기했어. 근데 계속 A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B를 얘기하는 겁니다. C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의 전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 역접을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A야 하다가 근데 B는 근데 C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접에 however, yet, but, still, rather, nevertheless 이런 단어들은 역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오면 앞이 아니라 A를 얘기했지만 결국에 B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 주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요건 언제 나오냐면 일단 먼저 A라는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단 말고 상중 부분이나 중하위 요렇게 다 뜰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결론과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요약은 말 그대로 정리를 한다는 표현이에요. 맨 첫 번째부터 정리를 들어가지는 잘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중하, 중간 그리고 이렇게 하단 쪽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요약하자면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기할 땐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연결어가 나오는 걸 토대로 글의 논리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제에서 쌤이 중요한 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 쌤이가 주장을 할 때 그냥 너무 답답한가 봐. 대놓고 중요해 라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 친구들은 중요한 이렇게 정말 뭔가 무미건조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중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면 거기에 이건 중요하니까 이 문장은 진짜 중요하네. 이 문장을 토대로 내가 주장을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우리 친구들 중요하니까 important만 생각을 한다. 근데 important는 당연하고요. 뭐 necessary, significant, 그리고 crucial, vital, key, essential, critical, primary 다 뭐예요? 중요한, 주요한,
필수적인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다 정말 중요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쌤이랑 같이 글의 논리 구조 살펴봤고요. 연결사 봤고요. 중요한 형용사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한번 문장을, 즉 지문에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고2 2021년 3월 학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바니까, 어이고, 우리 한글이 참 보기 편하죠? 자, 우리 지금 요거 읽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쌤은 요거 읽지 않고,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서 핵심 단어를 찾는 게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 찾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갈게요. No matter what. 자, 너의 상황이 뭐라 할지라도 너가 인사이더든 인싸든 아싸든 간에, 즉 이건 뭐예요? 내부자든 외부자든지 간에 너는 뭐 해야 해? 여러분 시작부터 need 동사 원형이 나오면 요거는 중요한 표현이 되었죠. 그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은 중요한 말.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목소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답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대요. 아니, 어제 답이라는 거, 이제 어제 했던 결과, 해결이 있다면, 뭐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가 아닌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너가 내부자든 외부자든지 간에. 자, 생각해봐라 해서 또 명령문이 나온다. 그죠? 자, 두 가지. think. 이걸 보면 어떻게 명령문은 또 중요하잖아요. 글쓴이가 명령하는 거니까, 강조하는 거니까. 생각해봐. 어떤 특징을 생각해봐? 이런 특징을 생각해봐. 자, 조직의 가치가 있는, 봐봐요. 자, 여기 보면은 특징인데 외부자가 가치가 있게 만드는 특징입니다. 누구에게? 단체, 조직에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공통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outsider, 여기도 outsider.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글쓴이가 이 outsider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좋게 보죠. 왜? valuable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외부자가요, 굉장히 조직에게, 그 organization에게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럼 귀하게 하는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럼 그 특징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they가 나오고 여기가 they 나오면 다 누구예요? outsider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아, 무조건 핵심어는 아웃사이더겠구나. 핵심 단어 뭐예요? 아웃사이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갑시다. 자, 외부자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를 볼 줄 아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부자가요, 너무나 가까이에서 있어가지고 정말로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고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또 자유가 있잖아요. 뭐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직장을 잃는 것 없이 그들을 뭐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들의 커리어 이런 위험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또 한번 뭐가 나옵니까? 아웃사이더 또 나오네요. 자, outsider mentality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외부자들의 그런 멘탈을 적용시키는 것이 어때요? 너 스스로가 너의 조직을 바라보는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연관성이 좀 덜하고 덜 감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강요가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다? 아웃사이더가 조직에게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f가 나오죠. 만약에 너가 너의 동료와 뭐 이렇게 알지 못한다면이라고 나오는 순간 사실 if절은요, 어찌 보면 살짝 글쓴이가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어려울까봐 들어주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전까지 얘랑 결국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신다면 그럼 우리는 그 뒤로 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는 you can make, 너는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부 평가를, 너의 조직에 대한 외부 평가를 너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너의 커리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너가 결정 내리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핵심 문장이 바로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외부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외부자를 들어간다면 여기. 또 여기 보면 외부자가 있나요?
없죠. 그럼 봐봐요. 외부자의 관점으로, 그래, 관점에서 자기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봐라. 그래,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 다른 문장인 것 같지만 결국 계속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핵심 단어에다가 이게 이래야 돼, 요거 꼭 요렇게 외부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라는 거를 다양한 문장으로 또 한 번 그 문장들도 반복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막 자기 동료, 막 직장 동료, 여기 동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쌤이랑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리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고2 2021년 11월 학평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자에 주장하는 바가 되는데요. 역시 한글로 보기가 되어져 있고, 자, 요거 읽지 않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딱 보자마자, British Airways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항공사와 관련된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볼까요? 끊어보시면 문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끊고 여기는 결국 예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건 예시니까 좀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 2003년에 British Airways가 발표를 하나 합니다. 대절이란 발표를 하나 합니다. 여기까지. 그들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대요. 뭐를요? 런던행을요. 어디로 가는? 뉴욕으로 가는. 자, 하루에 2번. 왜냐하면 그것이 그 플라잇이 was starting 뭐 하기 시작했냐면 to prove uneconomical. uneconomical이라는 거는 비경제적이다. 즉 수익이 잘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플라잇의 판매량이요. 이 루트에 대한 이 판매량이 증가했대요. 바로 그 다음날. 아니 돈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증가한 겁니다. 자,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뀐 게 없었대요. 뭐 루트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바뀐 것이 아예 없었답니다. 단지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그 플라잇이 상승한 것은 결국 뭐 때문이었어요? became a scarce resource. 이렇게 나와 있죠. scarce는요, 희귀한, 부족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 그 플라잇을 타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즉 샀던 거죠. 판매가 됐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러면 계속 이 비행기와 관련된 얘기인가 싶을 텐데요. 만약에 너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 희소성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얘기가 정말 중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셔야 돼요. 자, 물론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 상상해보자 이런 얘기는 안 썼습니다만 얘는 예시가 되고 그런 그 뒤부터 중요한 거니까 여기부터 시작인데요. 그 와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예시를 배제하고는 우리가 원래 제일 중요한 예시 빼고 보면 이 문장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첫 시작에 뭐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죠. 핵심 단어가 어떤 거예요? 요겁니다. 여기. 지금 scarce, scarcity 이렇게 썼죠. 지금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 것 뿐이지 결국 같은 단어를 반복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가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얘들아 뒤에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여기 봐봐요. But also point out its unique. 여러분 uniqueness 이렇게 나오면 unique가 독특한이니까 독특함 이건 뭐예요? 딴 데 없어. 되게 흔한 게 아니라 독특한 거니까 이거 역시도 뭐예요?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너가 놓칠 수 있는 것이래요. 너가 지금 구매 안 하면 놓칠 수 있는 것? 이것도 뭐예요? 희소한 거죠. 그래서 희소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판매에서는 너는 뭐 해야 해? Should keep in mind. 명심해야 돼. 뭐를 명심해?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정말 터지네요. 그죠? 자, 예시 나오고 여기 뒤부터가 중요한 내용으로 흘러가니까 여기가 주장, 주제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핵심 단어를 골랐을 때 핵심 단어는 뭐였어요?
결국 scarcity 이건데요.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막 형용사로도 표현하고 또 다른 또 유의어의 uniqueness로도 표현하고 또 구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구와 절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문장에 you should. 해야 한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장에서 글쓴이가 야 너 이거 해야 해. 근데 keep in mind. 너 명심해야 돼.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더비교급이 들어가죠. 이 더비는요. 어찌 보면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더 뭐뭐 하면 할수록 제한돼. 자, 물건이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이게 뭐예요? 희소성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진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보시면 정답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해? 당연히 희소성과 관련된 거 골라야 되죠. 그럼 여기서 희소성이라고 쓸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요. 상품의 희소성을 강조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살짝 돌려 말했다라는 거 확인했다면 정답은 3번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됐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 선생님 이제는 보여요. 그 정답의 근거가.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그 정답의 근거가 보여야 되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쌤이랑은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